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올바른 식습관이라는 청소년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뵀었는데요. 오늘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습관이 올바른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었는데, 요즘 청소년들과 상담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스마트폰 중독에 해당되는 청소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없을지라도 이 내용을 잘 같이 들어서 정말 중독에 빠져서 정말 일상생활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그 강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중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일반적인 중독이라면 특정한 기호, 습관, 그리고 행동을 반복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것에 내맡겨지는 상태를 의미해요. 크게 마약이라든지 니코틴, 알코올 등과 같이 어떤 물질에 의존하는 것을 우리가 물질 중독이라고 하고요. 또 어른들이 도박, 섹스, 쇼핑 등 특정 행동이나 생활에 의존하는 것을 행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중독이란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몰두함에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의 내성과 금단 증상이 생겨서 수면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건강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그 증상들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 금단 증상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인터넷 중독의 특징적인 금단 현상으로 초조, 불안, 강박적인 사고, 또 환상이나 백일몽, 손가락의 수의적 또는 불수의적 자판 두드러기 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인터넷 중독자가 접속을 안 하게 되면 뭔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인터넷상에 무슨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안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강박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열어보지 않으면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인터넷을 또 떠나 있으면 인터넷에 대한 그 백일몽, 그러니까 꿈은 아니지만 그 시각적 어떤 그 공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인터넷을 그 머리로 이제 그려보는 거죠. 그리면서 실제로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막 자판을 두드리면서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 접속하기 전에 긴장이 굉장히 막 고조돼 있다가 접속을 딱 하는 순간 긴장이 해소되면서 굉장한 어떤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절제할 수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조절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나를 조절한다. 내가 그들에게 지배된다. 이런 상태가 크게 올라왔을 때 우리가 금단 증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금단 증상에 이어서 또 한 가지 부작용을 보시면은 내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톨러런스. 인터넷을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더 몰입하게 되고 또 같은 정도의 양을 얻기 위해서 사용 시간을 점점 늘려야 하는 그 내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 내성이 생기면 인터넷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또 컴퓨터를 일단 끄고 빠져나오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제가 여기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첫째로 게임, 그리고 음란물, 그다음에 채팅, 그리고 인터넷 쇼핑, 그리고 정보 검색, 그리고 SNS 등등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청소년 여러분들은 아마 게임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게임을 잘 즐겨 하지 않는데 제가 조금 자주 하는 게 정보 검색. 이것도 지나치면은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 절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가장 큰 장애로서 저는 일상생활의 장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족과 또 대인관계, 일, 그리고 학교 등 주요 일상생활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일단 다른 일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고요. 심지어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이것들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또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를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인터넷 사용에 방해를 받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성격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또 반항하는 그런 빈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갖고 연구한 논문들이 있는데 그 게임을 많이 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그 친구들의 뇌의 구조를 연구한 결과 충동 조절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지 기능과 판단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머리가 나빠지는 거죠.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하느라고 중요한 약속을 어기거나 공부나 직장 일에 소홀히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늦은 밤까지 인터넷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면의 주기가 바뀌게 되어서 새벽까지 하다가 학교를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업무, 공부 능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심지어 이 문제로 인해서 자퇴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빠져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다른 좋은 취미 활동도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리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매우 줄어들게 되어서 가족과도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과 지속적인 그런 충돌이 있고 결국은 가출까지 하게 되는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는데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청소년들 생각해보고 도움의 손길을 같이 내밀어서 청소년 중이 이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뇌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인지라든지 그런 감정적인 측면도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을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증상이 가장 흔한데 시간 진압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인터넷 시간을 2-3시간이나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시간을 사용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게임에 이제 과도하게 몰입되는 경우에 현실과 가상을 혼동해서 실생활에서 그 게임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했을 경우에 게임상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분신인 아바타에 몰입해서 게임이 게임 차원을 넘어서 이제 현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게임 속에서 있었던 그런 어쨌든 폭력적인 어떤 그런 현장들을 실생활에서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그 모스크바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났는데 예를 들면 어떤 그게 뭐냐면 그 현금 인출기 앞에서 인출을 하고 있는 젊은 성인을 10대 청소년이 칼로 공격을 해서 이제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범행 후에 동기를 물어봤는데 이 청소년이 너무 황당하게 그냥 게임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또 너무 어떤 그 양심적인 측면이 전혀 그 반성의 기미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현실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현실 지각력 상실로 인한 범죄들을 좀 예시를 보면은요. 우선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중독자가 될 때 그 가상의 잔혹한 폭력 행위를 현실로 옮겨보고 싶은 충동을 계속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나타난 폭력성이 그대로 현실에서도 나타나서 강도라든지 또 자살, 또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들은 그 아이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데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사기, 폭력, 절도 등 아이템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이템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또 우리 청소년의 경우에 부모나 타인의 돈을 훔치는 그런 절도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작은 범죄 하나를 허용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씩 받는 듯 하다가 이것들이 점점 빈도가 늘고 자주 이런 범죄 행위를 하다 보면은 말하자면 양심의 이제 가책을 받지 않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양심의 그 내성, 톨러런스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되는데 작은 것 하나 범죄를 허용했을 경우에 그것이 굉장히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행위를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을 봤을 때
정말 양심의 가책이 있는 그런 행위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자기의 문제를 바로 인식해서 이제 되돌아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동을 절제하고 바꿔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혹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절대 그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그 청소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채팅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랜덤 채팅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정말 모르는 사람들, 입증되지 않은 사람들과의 여러 명과의 그 채팅이 있는데 굉장히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대편이 막 여중생, 여고생인 척하고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이해해주는 동료인 척하면서 채팅으로 다가가는 그런 범죄 행위자들이 있어요. 범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린 여학생들을 어쨌든 끌어들여서 뭐 성매매라든지 음란물 촬영이라든지 이런데 가입을 시켜서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그런 못된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학생들은 절대 랜덤 채팅 자체는 아예 허용하지 않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가족 간에 어쨌든 그런 친교적인 어떤 채팅만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남학생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혹시나 음란물 같은 거에 노출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안 볼 수는 없지만 가급적 혹시 뭐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보다가 이제 화면들이 막 확 지나가요. 그럴 때 클릭하지 마시고 진짜 몇 초만 참으세요. 왜냐하면 그 음란물을 허용하는 순간 거기에 대한 마음이 확 열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덜 자극적인 그런 영상에도 뭐 눈을 가리고 뭐 이러다가도 점점 그 내성, 톨러런스가 생기면 더 자극적인 음란물을 찾게 되고 더 자극적인 어떤 그런 장면들을 계속 보고 싶은 욕구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피해, 공부에도 방해가 되고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을 정립하거나 올바른 세계관을 가치관을 만드는데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성인이 돼서도 얼마든지 좋은 여러 관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이런 음란물과 정말 그 범죄 조직에 그 관여될 수 있는 랜덤 채팅으로부터는 꼭 보호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지라도 결국 클릭하지 마시고 꼭 몇 초만 참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장시간 이제 요 고정된 자세로 스마트폰을 하기 때문에 어깨가 결리고 그리고 매우 피곤하고 그리고 계속 운동을 안 하고 앉아만 있으니까 소화불량도 오겠죠. 그리고 허리가 굉장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이 블루라이트, 눈에 그 블루라이트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게임에서 본 장면이 잔상이 계속 오래 남기 때문에 또 악몽으로 이어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장시간 컴퓨터 화면을 보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침침하고 건조하고 눈이 충혈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시력이 매우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분에 눈 깜빡임이 한 15회에서 20분 정도 되는데 이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눈 깜빡이는 그 횟수가 7회에서 8회로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보호받아야 될 안구가 굉장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모니터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려다보는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면 이제 자세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또 이런 척추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목 근육과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거나 거북목 아시죠? 이렇게 앞으로 수그린 자세로 이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증후군, 여기가 굉장히 땡기고 항상 아프고 이런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경직되고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양결핍증, 그 다음에 체력 저하, 그 다음에 긴장성 두통, 그 다음에 근육 경직, 그 다음에 관절염, 그리고 기억력 감퇴, 목 디스크, 손목 결림, 그리고 팔꿈치 관절에 생기는 통증, 그리고 소화가 안 되니까 위장장애. 그러니까 온몸의 질환들이 다 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심한 인터넷 게임 중독은 오랫동안 앉아있기 때문에 이게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에 무리를 주어서 실제로 게임하다가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예,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그 외의 증상을 보시면은 인터넷에 대한 강박적 사고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충동 통제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철수하게 되죠. 그리고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인터넷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하게 되고 인터넷을 하는데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나는 스마트폰 중독일까? 한번 진단 내리는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제가 오늘 뽑아놓은 이 가이드라인은 청소년용 10세에서 19세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이드라인, 스마트폰 쉼센터에 들어가시면 이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요. 과연 내가 스마트폰 중독인가를 진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첫째 요인은 조절 실패. 여기엔 항목이 3개 항목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여기에 이제 4가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리고 2번째,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3번째,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현저성, 여기에는 3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이 3 항목을 또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적 결과, 여기는 4 항목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9번째,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10번째,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이나 직업 등의 수행이 어려움이 있다. 이 10개 항목을 4단계별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1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이고요.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쉼센터에 연결해서 방문으로도 상담을 해주시고요. 굉장히 요새 사회적으로 지원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정말 절실한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려요. 나 혼자 이런 통제와 절대가 어렵다면 이런 전문적인 상담사에게 요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점수가 잠재적 위험군이라는 경우에는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꼭 한번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에는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이런 동반된 질환들은 반드시 치료를 받는 게 스마트폰 중독을 끊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존 질환들을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같이 올 수 있는 질환들이 뭐냐면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상당히 이 장애도 많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남학생들이 좀 많고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또는 충동성이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는 경우를 ADHD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것에 선생님들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대답을 막 성급하게 막 저요 한다거나 말하자면 이제 학교에서 좀 너 너무 나부대, 너 너무 나대, 이제 이런 그 소리를 듣는 친구들이 이런 장애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혹시 소아청소년의 가에 와서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같이 한다면 이런 스마트폰 중독을 좀 같이 치료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환으로는 우리 청소년 분들의 그 우울증은 성인의 우울증과 약간 다른 양상을 띠는데요. 말하자면 우울증으로 진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의욕이 상실되고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는 식으로 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큰 스트레스가 있었던 경우에 보통 동반이 되죠. 뭐 집안에 큰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왕따를 당했다거나 학교 폭력을 당했다거나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우울증을 같이 치료하면서 스마트폰 중독을 같이 치료할 수 있고요. 우리 소아청소년을 다니는 이런 청소년 여러분들은 우울증이
또 누구나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또 공부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결코 혼자만 해결하려고 끙끙대지 마시고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에게 나 이런 게 힘들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고 손길을 내민다면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꼭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담 요청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회 공포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회 상황이나 대인 관계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말을 들면 내성적인 친구들.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학교 가는 것이나 수련회 참가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굉장히 조용한 학생으로 인식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도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박장애가 있는데요. 이 강박증은 반복되는 생각이나 행동이 불필요한 걸 본인이 알아.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인터넷을 한다는 것이 불필요하고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떨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강박장애라고 하는데 이 강박장애도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스마트폰 중독 치료를 같이 받았을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박장애도 그 공존질환으로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공존질환의 이제 마지막은 이제 물질 중독. 특정 물질 중독자의 경우에 다른 형태의 중독에도 굉장히 잘 취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음주나 흡연에 일찍 노출이 돼서 그런 물질 중독이 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의 그 인터넷 중독에 잘 노출될 수 있고요. 또 그 더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주나 흡연을 같이 치료를 받으셔야 스마트폰 중독도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 중독의 치료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일단 1단계는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까 제가 중독 진단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렸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또 혹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같이 한번 체크해 보고 과연 내가 스마트폰 중독인가를 또 그리고 또한 그거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다면 두 번째 사용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평소 스마트폰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SNS인지 아니면 인터넷인지 아니면 쇼핑인지 아니면 뭐 음란물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3단계 바른 사용 실천 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자.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자신만의 조절 방법을 찾아 실천합니다. 네 번째, 스마트폰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콘텐츠만 허용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동할 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스마트폰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4단계, 주변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강화시키는데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 예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디지털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이것들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자신만의 조절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한번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 첫 시간 눈 떠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스마트폰부터 이렇게 막 보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거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결코 스마트폰을 먼저 보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만의 인생 파이팅을 외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죠? 뭐 대한민국 짜짜짜짜짜 응원송.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데 뭉쳐서 예전에 막 열심히 이기라고 응원했잖아요. 저는 하루 삶의 첫 시작을 자기의 삶을, 인생을 응원하는 응원송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먼저 오늘 나는 최고의 하루가 될 것을 선포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할 것을 선포해요. 이렇게 자기의 인생 응원 송이나 응원 구절을 만들어서 마음속으로 외쳐보고 하루를 시작해보는 것을 먼저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일상의 업무,
세수하고 입 닦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다음에 스마트폰은 좀 나중에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치료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그런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그런 대안들을 스스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같이 실천하는 노력을 통해서 더 여러분들의 앞날이 정말 형통하고 정말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